25번째 70대 여성 환자의 네. 경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엿새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국내에서 발생한 첫 사례인데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5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완치 판정 기준을 받고 예.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는데요.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약간 이상한 증상을 느껴서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네. 원인은 아마도 70대 고령이셔서 네. 면역력이 좀 약하신 점, 약해지셔서. 예,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썼지만 잠시 바이러스가 억제되어 있다가 퇴원 후 나서 다시 증폭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면역이 억제되신 분들은 좀 퇴원 후에도 장분간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증상이 생기는지 좀 지켜보시는 잘 것이 지켜봐야 되는 필요하겠습니다. 병이군요. 네. 특히나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던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럼 어떤 기저질환의 경우에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맞아, 그것도 네,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연세가 많이 드신 나이 자체가 고령자. 고령자 자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요. 예. 그 밖에도 이제 당뇨가 오래되고 다 잘 조절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셨다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간이나 심장, 신장 그리고 암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기저질환이 합병증도 잘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경북 경산에서 사실 45일 된 신생아가 감염됐다는 맞아, 그것도 뉴스를 제가 걱정입니다. 전해 들었는데 전국 최연소잖아요. 어린이나 유아는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19 감염될 가능성이 외국 보고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매우 낮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걸리더라고 하더라도 9세 이하에서 사망한 건수는 이제 한 명도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어린이용 항바이러스 시럽 치료제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소아감염학회 전문가의 치료의 지침에 따라서 비슷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치료제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치료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맞아.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이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신약은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기존에 쓰던 약 중에서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약들을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약이 말라리아 약인 클로로킨이라든지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우리가 칼레트라라고 하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네.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인 아비간, 그리고 이제 렘데시버라는 항바이러스제를 현재 임상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조기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저희도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코로나19의 확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전문가들은. 네, 아마 당분간 이런 상승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승 폭이 얼마나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당분간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나라의 어떤 입국을 차단하지 않는 한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한두 건씩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앞으로 당분간 이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